예를 들면 이게 식을 내가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이제 그 어떤 x의 범위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안에서 최대나 최소 값을 잡는 건데, 처음에는 뭐 쉽죠. 이게 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를 기통의식을 떼서 얘를 접으면은 뚜껑이 없는 그 직육면체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아마 요 떼어낸 이 길이가 x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또 x고 여기는 뭐겠어요? 12 빼기 2x죠. 그러니까 이 그 직육면체의 부피는 12 빼기 2x의 제곱에다가 x를, 이게 세우면 x가 높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이 뭐 부피다라고 하면 vx 뭐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이거 전개를 좀 하시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8x 제곱 더하기 144x인가요? 뭐 대충 이런 3차 함수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도 어지간한 유형들이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우리가 식을 세웠던 거랑 비슷하게 가게 되는데, 이제 당연히 식을 세워놓고 보면 3차식이나 4차식, 그 중에서도 3차식이 좀 제일 많습니다. 얘를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래서 다만 x의 범위 요거를 이제 까먹어서 감점을 당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은데, 직류면체 이렇게 되려면 0보다는 커야 될 거고 무엇보다 작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적 6보다 작아야 되죠. x고 x인데 12를 넘으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범위 안에서 v 프라임이 12x 제곱,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0인데를 찾고 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인가요? 그러면 2하고 6이죠. 2하고 6. 얘는 2하고 6이 이게 최고차항이 양수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된다 했죠. 2에서 극되고 6에서 극선이 이런 모양. 근데 이걸 0에서 6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딱 보기에도 최대가 어디서 나와요? 2에서 극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최대를 찾으라고 하면 극대값이 그 안에 범위 안에 있게 되고, 최소를 찾으라고 하면 극소값이 보통 최소값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거의 대부분이에요. 2를 어디에? 여기에 넣으시면 8, 4니까 64, 128이 그 부피의 최대값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간단해요. 얘는 요 위를 움직이는 점과 여기 사이의 거리의 제곱. 아, 저 위에 있는 움직이는 점에 예를 들면 뭐 t, t 제곱 빼기 1이겠죠. 여기까지 거리면 t 제곱에 1 빼면 요 전개를 하시면 t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1인가요? 원래 이거의 루트인데 AP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벗겨져서 요식. 이거는 4차식이죠. t 4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1이 내가 찾고자 하는 식이고, 요거의 게 최소값. 근데 얘는 범위가 없어요. 뭐 최대 최소를 보통 찾으려면 이렇게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왜 없을까? t가 이거 관한 함수가 4차 함수니까. 4차 함수면 얘기했죠. 극소가 하나라도 있죠. 돌아서 나가는 형태가 뭐 중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극소가 2개 있다 하면 2개를 찾아서 그 중에 작은 쪽이 최소가 되는 것이 그냥 실수 전체로 보시면, 극소가 하나다 하면 이 극소인 값이 제일 최소인 값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얘도 뭐 미분을 해보면 이 식을 뭐 ft라 하고 4t 세제곱에 마이너스 2t 2t로 묶으시면 2t 제곱 빼기 1이라 이건 t가 뿔마 루트 2분의 1. 오, 그래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프가 근이 3개가 나와요. 마이너스 뭐 루트 2분의 1, 0, 루트 2분의 1. 얘기했듯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인데,
원래는 얘를 양쪽을 구해서 얘기했지만 그 중에 작은 값이 최소값이거든요. 그래프 전체로 보시면. 근데 하나만 해봐도 되는 게 이거 잘 보시면 y축의 대칭의 함수예요. 마이너스 t를 넣어도 똑같은 함수가 y축 대칭이라. 잘 모르겠으면 넣어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든 어쨌든 t제곱은 결국에 뭐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넣으시면 1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3 16분의 13인가요? 뭐 이제 쓰자면 0 넣으면 여기가 1 되고 16분의 13이 양쪽으로 같은 값이 실제로 넣어보시면 나오게 돼요. 그 뭐 좀 그려보자면 대충 이런 그래프예요. 좌우로 대충 이런 모양. 그래서 최소값은 뭐다? 16분의 13이다. 이런 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OPH의 최대값. 그러니까 저 함수 그 2차 함수는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꼭지점을 찾을 게 아니고 뭘 찾아라? 는 0일 때 해를 찾아라. 0하고 6이 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모양 대충. 요 위에 h. 근데 x가 0에서 6 사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에 뭔가 p가 있어서 p에서 여기 수선의 발 내린 게 여기가 h가. 요랬을 때 삼각형 O 여기죠. P, H 여기 넓이. 얘도 마찬가지죠. 뭐 얘는 뭐 X로 하시든지 뭐 전체 T로 한다면 이 좌표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수선의 발 내리면 이 길이가 뭐겠어요? T겠죠. 여기 요거죠. 예, 요거. 그래서 요 넓이 ST라고 하면 얘가 뭐다? 2분의 1에 밑변이 t고 높이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요런 함수식이 돼요. 이번에도 그 뭐예요? 3차식이 되게 되고 더하기 3t제곱입니다. 맞죠? 예, 이건 t는 당연히 이제 x가 0에서 6 사이니까 t도 0에서 6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t제곱 더하기 6t. 그래서 0일 때 찾은다 하면 t제곱 빼기 4t인가요? 대충 이런 꼴이 되죠? 아니요?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0하고 4가 해요. 이게. 그 얘기는 0하고 4에서 얘는 최고차항이 이번에 음수죠. 그러면 내려오는 형태인데 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때 근데 이거 어디서 끊었어요 이번에? 0하고 6이었죠. 아까. 예, 6이 있어서 요 사이면 얘가 그래프가 제일 높은 데가 이것도 4일 때다. 그때가 최대다. 그래서 4를 여기에 넣으시면 만약 16에 24, 8? 이 16인가요? 예, 16이 뭐 최대값이 되는 것 같아요. 좌표를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기를 난 t라고 하겠다. 그러면 얘는 t, 여기죠. 요런 선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2가 되고 그럼 자동으로 하나 걸리는 게 요 좀 더 나오죠. 얘도 왜냐하면 t, 이건 요 위에 있으니까 t제곱 빼기 12가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둘 다 x 좌표가 t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 두 2차 함수는 전부 축이 y축이죠. 보시다시피 y축의 대칭이니까 여기가 뭐겠어요? 마이너스 t가 좌표가 될 거고 요 길이가 뭐죠? 2t가 가로의 길이가 되겠다. 그럼 세로의 길이 여기가 중요할 텐데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서 얘를 빼셔야 됩니다. 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24인가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식이 세워지죠. 넓이도 역시 ST라고 하면 2T 곱하기 저기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24가 되게 돼서 요 식도 마이너스 4T 세제곱 더하기 48T 이렇게 돼요. 이것도 T는 역시 범위가 0하고 얘들 여기가 2루트 3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여기 t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2루트 3인데 x가 t가 이렇게 범위가 될 겁니다. 이 범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학생들은 소수령에서 이 문제가 꽤 자주 나온 편인데 나오면
이게 없이 하면은 사실 근거가 없어. 어디 왜냐면 3차 함수 같은 거는 최대 최소가 없잖아요. 4차 함수가 아까 나오면 그 최소값이라도 하나 있어서 그걸 쓰면 되는데 3차 함수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 극대 아무거나 하나 써놓고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꽤 돼요. 본인은 그리고 알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표현을 안 해주면 이건 감점이 꽤나 많이 당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원기둥, 이게 이 뿔에 부피에 내접하고 있는 원기둥의 부피인데 이런 내용들은 거의 100%다 뿔이 기둥에 그 기둥을 품고 있다. 기둥이 뿔에 내접한 이건 100% 닮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길이나 이런 걸 정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도 어디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예, 그 뭐죠? 밑면에 반지름을 알아야 되고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부피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이제 R이 된다. 요거를 H도 있어야 된다. 여기가 H인데 벌써 좀 눈에 보이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보시면 이런 삼각형에서 예, 얘랑 얘가 닮음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인데 여기 H라고 하면 여기가 뭐죠? 18 빼기 H죠. 예. 요거랑 요게 닮음이니까. 그래서 R 대 18 빼기 H는 밑변대 높이인데 얘는 뭐예요? 9 대 18 1 대 2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요거 때 요거가 요거 때 요거다 라고 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18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문자가 두 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H를 예를 들면 이렇게 R에 관한 식으로 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피 V 뭐 R이라고 하면은 얘는 파이 R 제곱 밑면이죠. 곱하기 높이. 요 식이 부피에 대한 식입니다. 얘도 파이는 냅두고 밖에 크게 두고 좀 안쪽에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2R 세제곱 더하기 18R의 제곱. 요것만 이제 VR이라고 얘를 미분하 나중에 파이는 붙이면 되니까 36R인가요? 예, 그래서 0하고 6이 이것도 해고요. 이것도 안 썼네. 예, 안 쓰면 안 돼. R은 0에서 9 사이겠죠. 밑면의 반지름 0에서 좀 9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역시나 뭔가 뭐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하나보다 하시겠죠. 이거 그래프 문제예요, 전부 다. 방정식이면 3차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묻는 건데 3차 방정식의 해면은 사실은 3차 함수와 뭐 x축과의 교점에 역시 x 좌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나 만나는 점의 음량이나 뭐 이런 걸 묻게 돼 있어요. 접선이란 걸 구했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 그렇죠. 그것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극값, 극대극소를 구하죠. 도함수를 들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그걸 들고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방정식의 활용이란 게 뭐냐? 이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y는 fx와 x축 교점의 개수와 같다 얘기했었죠. 이거 2번도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던 방정식. 그러니까 요 밑에서부터 읽어보세요. y는 fx하고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해라면 어떻게 해? 둘이 같다고 하고 방정식을 풀죠. 2차든 1차든 2차든 2차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해가 뭐다? 이 교점의 x 좌표였죠. 그러니까 y 좌표는 x를 넣어서 구하. 여기 이제 3차 함수가 이제 그때 그 fx가 3차 함수인데 요거의 해의 개수에 대한 얘기. 그래서 내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알아보려고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렸어. 구했어. 극대가 플러스 값이고 극소가 마이너스 값은 이거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럼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가 3개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별 쓸모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어차피 그래프 극대 찍고 극소 찍었으면 그리면 되거든. 굳이 이걸 들고 곱할 일이 많이 없다. 그리면 되는데 그리는 게 훨씬 많지. 그러니까 또 극대 극소가 둘이 곱해서 0이다. 그러니까 한쪽이 0이란 얘기잖아. 이게. 그럼 이렇게 생겼던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근이 몇 개다? 2개예요. 중근을 하나 끼고. 뭐 근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잖아.
그럼 극대하고 극소를 곱하면 이게 부호가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는 해요. 문제로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 번 정도는 봐두시는데 부등식의 활용도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최대 최소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2차 함수에도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그 뭐 구간 뭐 0에서 무한대 0 이상이죠. 어떤 구간에서 어떤 우리의 3차 함수가 항상 어떤 식이 0 이상이래요.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래프가 이 0에서 클 때 뭘 찾으면 되지? 최소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소가 1 같은 데서 나왔다. 여기서가 예를 들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값은 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최소값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안다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역시나 문제를 좀 보고 정확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예를 들어 요거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 f 프라임이 0인 x값 구하고 뭐 그래프 개형을 그리라는 게 2번까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볼까요? f 프라임은 3x 제곱 빼기 6x죠. 얘가 0인데는 뭐 있어요? 0하고 2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형을 그려라 라고 하면 뭐 대충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0 넣으면 얼마지? 1이다. 이게 좀 높은데? 1이다. 2 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죠? 예, 마이너스 3. 얘는 0에서 극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렸어요. 이제 뭘 요구를 하냐, 우리한테.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예요. 쉽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야? 예, 하나, 둘, 셋. 그는 몇 개다? 3개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그런 것도 뭐. 선생님도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실근이 3개 있어. 그치? 양수인 해가 몇 개예요, 이 중에? 2개인 거예요, 여기. 음수인 해가 하나고. 그쵸? 예, 이런 것까지 보면 알 수가 있고, 이제 식의 미지수가 생기기를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제 그렇게 만들어라 라는 것들도 좀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역시 좀 보고. 얘도 이런 거 그래프를 이것도 4차니까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f 프라임이 얘를 fx라 하고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네요. 이게 0이 될 때. 얘는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이 해요. 해보시면. 얘도 대칭이거든 사실. 이게 4차 함수가 4차랑 2차랑 상수함밖에 없어. 그러면 이러면 y축의 대칭이야 이게. 왜냐면 마이너스가 이게 생기는 쪽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얘를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인가요? 얘도 그렇겠죠. 0 넣으면 마이너스. 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극각 가진 곳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2고 여기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예, 눈으로 보세요. x축의 교점이 몇 개인가요? 2개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그쵸? 이거는 해가 몇 개인 거예요? 실근이?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그럼 얘는 이제 방정식은 원래 4차 방정식이면 해가 원래 몇 개 있어야 돼? 4개인데 2개는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허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나오는 해는 사라지고 싶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는 원래는 어떤 3차 함수, 아까 선생님도 그랬는데 2차 함수의 해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 근데 우리는 굳이 이거를 진짜 양쪽 그래프를 그리나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요거의 해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항을 하시면 9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은 0의 해랑 같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항만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그래프는 얘하고 얘 2개가 아니고 요거 하나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해가 얘도 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저 2개를 그려서 나온 해가 예를 들어 1, 2, 3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걸 그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게. 그래서 같은 해를 가지게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장무장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려서 하시면 돼요. 그래도 한 개는 해볼까요? 그래, 요거 해보죠.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연습 삼아. 요 538번 요거 2항까지 해놨으니까 미분하시면 6x 제곱 더하기 18x 더하기 12다. 이게 0이 되는 데를 찾으면 x 제곱 3x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네요.
얘도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6, 2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인가요? 그래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야? 그러네요. 그럼 사실 얘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사실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극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극소는 당연히 마이너스에서 만나는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제는 이게 시험 같은 걸 하면 이 마이너스 1도 대입을 해서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지만 근의 개수를 구하는 목적으로는 이게 극대 시작한 쪽 이미 마이너스면 극소도 당연히 마이너스고 만나는 점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게 돼요. 여기 얘가 부등식이에요. 이번에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0보다 클 때 얘가 0 이상임을 증명을 하라고 하면 역시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0보다 크면 0 이상이에요 라고 0보다 크면 요 위에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할 게 뭐겠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 미분하고 있잖아요. 는 0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사실은 원래는 이거잖아요 라고 하기는 그렇고 뭘 찾으라고? 최소값이 여기에요. 0보다 클 때 최소값은 여기에요. 근데 이 값이 구해보니까 예를 들면 3이야. 그럼 0 이상이잖아. 그치? 예?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0 이상일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할 거는 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지금 나중에 이제 다른 것도 하지만 요거죠. 0이면은 0하고 1이네요.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0하고 1이니까 0 넣으면 2고 극대죠 얘가. 1인가요? 1 넣으면 1이네요. 1, 얘는 좀 폭의 변화가 적은 이런 3차 함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0보다 클 때 최소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 극소인 1에서 얼마로? 1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옆에도 있지만 0보다 클 때 저 fx의 최소값은 1이다. 얘는 0 이상이니까 0보다 클 때 모든 fx는 0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이런 거 다 계속 그래프만 그리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거의 이 단어는 그런 거예요. 또 있겠죠? 여기 그러니까 이건 3차 함수니까 이것도 거의 똑같으니까 근다 치고 4차 함수는 왜 모든 실수라고 했어? 극소가 최대 있어봤자 2개. 그러면 그래프가 생긴 모양이 이렇게. 그럼 극소 2개 중에서 뭐 더 낮은 쪽이 실제 모든 실수에서의 최소값이 돼요. 그쵸? 뭐 극소가 하나면 당연히 그 극소값이 최소값이 될 거고 실수 전체에서.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얘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수 전체의 최소값이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할 일은 결국에 그래프를 그리는 일. 미분하시면 이거는 근데 해가 하나밖에 안 나오죠. 실근이 마이너스 1 나오죠. x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해가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 갔죠? 여기 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죠? 0이네요. 합했죠. 중근이네요. 마이너스 1에서 얘는 근데 다른 건이 아예 없잖아요. 두 개가. 중근인 것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대충 이렇게 돼요. 대충 이렇게. 이게 근데 사실은 12x제곱. x가 0이죠. 얘도 안 바뀌고 그냥 뭐 여기서 조금 변화가 있을 텐데 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쉬어가는 점도 없어요. 허근이면.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는 0 이상이지 않나요? 최소값이 0이니까 실수 전체의 최소값이 0이니까 뭐 이런 얘기다.